자, 반갑습니다. 우리 11페이지 정부조직, 행정조직입니다. 자, 빨리 한번 갑시다.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이죠. 자, 조직은 목표가 있고요. 협동, 방식, 구조죠. 관리, 행태. 자, 이런 단어 써야 됩니다. 조직론에 넣으면 뭐라고요? 구조, 관리, 행태. 자, 조직 목표는 우리 그냥 논점 위주로 갑시다. 논점 위주로. 어디요? 목표, 모호성 별표, BSC 별표. 됐죠? 자, 저 목표를 잘 평가해보자. 뭐라고요? 목표 모호성이죠. 그러나 BSC죠. 안 된다? 목표 모호성. 됐죠? 사후 지평. 최근에 선생님이 대상 집단 모호성까지 있으니까 A급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조직 구조 가시죠. 규환 정기가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기사, 매, 팀, 내라는 5가지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혹시 시험에 조직 구조를 선택하시오 하면 뭐라고요? 기계구조, 정 기억 안 나면 기계구조 아니면 유기구조. 답은 유기구조겠죠. 근데 유기구조니까 답은 뭐예요? 매, 팀, 내 중에 골라야죠. 매, 팀, 내. 누구에 의하면? 다프트에 의하면 조직 구조는 몇 개다? 5개다. 다시 뭐라고? 다프트에 의하면 조직 구조는 5개인데 나는 그 중에 이걸 고르겠다. 막스베버, 관료제, 탈관료제. 탈관료제 밑에 학습조직 아니면 무슨 조직? 지식조직이죠. 학습조직 아니면 지식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조직행동, 조직과정, 조직행태. 변수, 여러분 3개 잡지 마시고, 그죠? 어떤 분은, 어떤 책은 행태, 관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개로 잡지 마시고 그냥 2개로 간단하게, 그죠? 가시죠. 개, 동, 세. 동만 중요하죠. 집, 의결, 관권리, 문과, 인구, 변화. 됐죠? 이걸 뭐라 그래요? 차원 밑에다가 수준이라 쓰시고 수준. 수준 됐습니다. 인사조직에서는 수준이라고 나왔죠. 수준. 그리고 전체 수준 밑에다는 시스템이라고 써보시고 시스템. 어떤 책에는 시스템 수준, 시스템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갑시다. 자, 조직론 논점으로 갈게요. BSC의 모호성, 규환정기 공복집, 기사 매팀 내, 관료제, 탈관료제. 탈관료제 2개 뭐? 학습조직과 정책 네트워크. 개동세, 지부의결 관권리, 문과 인구 변화. 자, 밑에 통합 모형 별표, 사회 기술 시스템. 요런 단어 써야 됩니다. 그냥 좋게 가자 할 때 무슨 모형을 지향하며? 통합 모형을 지향하며 무슨 시스템? 사회 기술 시스템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노동의 인간화, 휴머나이제이션 오브 레이버. 자, 관심, 배려, 성장, 발전,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QWL은 조직론에도 있고요. 인사행정에도 있습니다. 좋은 조직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무슨 차원? 개인 차원이죠. 개인 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론이나 인사행정에서 뭐를 순기능을 써라, 좋은 점을 써라. 그러면 무슨 차원? 조직 차원, 무슨 차원? 개인 차원. 다시 뭐라고요? 조직 차원, 개인 차원. 조직 차원에서는 그냥 BSC에 맞춰서 쓰면 되고, BSC의 맨 마지막 뭐요? 학습 및 성장은 누구 차원입니까? 개인 차원이죠. 개인 차원으로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조직 환경 변화는 우리가 다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 이번에 새로 하는 암기법 기억나죠? 여성 차붐. 참했나요? 12페이지. 조직 환경 변화의 대내적 변화. 대내적 변화 뭐라고요? 여성 차붐. 자, 50%에 육박하는 무슨 공무원? 여성 공무원. 차세대. 80년 이후의 세대를 차세대라고 그럽니다. 붐은 뭐예요? 뭐의 본격 은퇴?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차세대의 본격 진입. 50%에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 더 세게 써주려면 뭡니까? 10%가 넘어서는 초중고의 누구? 다문화 자녀들. 그죠? 20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등 다양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조직 목표. 사후 지평대. 자, 목표 모호성의 긍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관료들에게 뭘 주자? 재량을 줘서 그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건데, 근데 그게 나쁜 점이 뭐죠? 말이 좋아서 탄력적인 집행이지, 그것이 너무 정책이 변질돼서 집행 만능주의,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일선 관료들의 어떤 나쁜 행태, 즉 뭐라고요? 보신주의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집행을 자극하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외워야 됩니다. 됐죠? 사후 집행되는 예를 예도 예. 지금은 뭘 하는 게 좋아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우선 사명이의 우선순위, 지시적, 평가적, 포용적 복지국가도 좋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저는 항상 창조경제를 가지고 했고, 좀 최근의 걸, 그죠? 최근의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BSC는 별표죠. 엄청 중요합니다. BSC는 엄청 중요하다. 됐죠? 자, 가시죠. 내과 결제의 재고과학이죠. 내부 밑에 외부 적혀있죠. 과거 밑에 미래, 결과 밑에 과정, 재무 밑에 비재무, SWOT, 미비전, CSF, 맵, KPI. 맞죠? 혹시 이거 시험에 놓으면 너무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위에 있는 뭐요? 창조경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표 모호성에서 정립해놨던 것들을 그냥 같이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재고과학은 대충 기억하시고 옆에 무슨 모형? 이걸 로직 모형이라고 그랬죠? 로직 모형. 거기 과정에서 EBM 하나 적어주시고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은 과정을 하는 것이고 공론조사는 좋죠. 공론조사는 여러분 고객 측면에서도 좋은 거였죠. 그죠? 그리고 공론조사라는 갈등 해결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는 것은 뭡니까? 과정의 개선이죠. 갈등관리 과정의 개선이니까 BSC도 좋고 비용 측면에서는 뭐 솔직히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걸 계속 갔으면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도 전략이 있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고객 만족은 엄청 좋았고, 그죠? 과정도 좋고, 학습 및 성장. 어떻게 알았다? 수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새로운 갈등 관리 기법들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조직론에서 제발 놓으면, 이 문제가 조직론이야 문제가 놓으면 공복집은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4개. 다시. SOP, 루틴, 분업, 톨 좀 넣, 그죠? 그 다음에 직관화,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됐죠? 교환 정기는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죠. 여러분이 최근에 보기에는, 그죠? 최근 보기에는 교환 정기 중에 뭐가 강조됩니까? 기술이죠, 기술. 그죠?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생산 방법, 생산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EBM이라는 게 2020년 5월에 통과됐던 것이고, 환경하고 기술이 같이 가는 거고, 전략은, 자, 갑시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 조직은 뭐라고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열혁서가, 우리 어떤 면에서는 100대 과제가 전략이죠. 전략. 그죠? 전략입니다.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SOP, 분업, 톨 좀 넣에, 자, X형 공식 하향 의사전달, 거래 리더십, 위계 문화. 자, 갑시다. 공복집의 반대말, Y형 인간, 됐습니다. 비공식적 의사전달, 변혁적 리더십, 비공식적 의사전달하고, 변혁적 리더십, 혁신문화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기사 매트 넘어가고 직무 재설계는 답은 뭐라고요? 분업. 맨 밑에 표 있죠. 분업 원리의 문제점, 인간 소외, 부서 할거주의, 지식정보사회, 진흥정보사회가 되니까 자, 가시죠. 진흥정보사회 놓으면 무슨 제? 난제, 비교 고차니까 어떻게 해요? 직무 분업의 원리로 안 되죠. 그래서 뭐다? 직무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enrichment와 준자율적인 작업팀. 개인 차원에서 답이 뭐라고요? enrichment. 누구의 이론이죠? 허처버그의 이론에서 근거한 enrichment와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자율성과 책임을 주는 거죠. 준자율적인 작업팀은 타스크포스 같은 거죠. 타스크포스. 임시작업단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넘어가시죠. 협력이 나와 있습니다. 협력, cooperation, 됐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그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됐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문이라고 한번 써주시고. 아주 옛날 학자인데 그냥 적어주면 좋아요. 그죠? 조정이 놓으면, 협력이 놓으면 같은 말입니다. coordination, cooperator 같은 말이고 협력, 조정, 통합, 연결이라고 놓을 수도 있죠. 다프트 수직 조정은 계칙 추정이죠. 계칙 추정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정보 시스템 제가 적어놨죠. 정책 갈등 부서 할거주의가 놓으면 일단 어떻게 해요? 자신 없으면 다프트로 풀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아시겠죠? 다프트로 풀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수평 정보 시스템 직접 접촉 임시작업단 사업관리자 영구적인 사업팀입니다. 하나 좀 제가 강조했는데 좋긴 좋은데 아쉬운 점이 이 다프트도 그렇고 이 선생님들 책에서 11판에는 있었는데 12판에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후달릴 수가 있는데 저를 믿고 써도 됩니다. 다프트라는 이 학자가 조직 이론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요.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필사했다, 번역했다고 할 정도인데, 이제 여기 12판인가 지금 나왔거든요. 11판에는 이제 정직 임사팀이 있었는데, 12판에는 아예 조정의 문제가 IT 있죠, IT. 더 현실적으로 간 거죠. IT와, 아예 그 장 이름이 IT와 통제. 이 사람도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통제란 말은 좀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영어의 컨트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coordinate. 영어에서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제가 엄청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IT와 통제 됐습니다. 정직임사팀 쓰시죠. 아직도 뭐 옛날 이론이긴 하지만, 옛날 책에 있는 거긴 하지만, 물어보더라고, 누가. 그거 어딨냐고. 이 책도 이제 2.0으로 개정되면서, 이전에 다프트가 있었는데 2.0으로 개정되면서 빠졌어요. 그죠?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뭐 외웠으니까 써도 됩니다. 알았죠? 정직임사팀 됐고요. 협업은 뭐라고요? 기능연계 시설정보자원 공동활용이죠. 협업 촉진 규정 있죠? 촉진 규정 2조에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홀 오브 가버먼트 됐습니다. 놓으면 코비드로 다 쓰면 되고요. 자, 정책 조정은 혹시나 여러분 협업이 놓으면 정책 조정하고 구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약간의 추가적 득점 포인트예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정하고 협업을 분리해버리면 위에 있는 다프트의 정직임사팀을 쓸 수 없어요. 나는 조정하고 협업을 구분해버렸는데 밑에는 방안에는 다프트를 써버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협업은 다시 정책 갈등 사안은 조정이고 협조 사안은 협업입니다. 됐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하면 요거는 제가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다수 기관. 코비드는 그러니까 중앙지방이 뭐 해야 돼요? 갈등하는 사안이 아니죠. 여러 부처들이 협조해야 되는 이걸 협업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겠고 IT를 좀 많이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기사 매팀 내에서 기능구조에서는 규모의 경제, 비용 전략만 기억하시면 되고 사업구조에서는 환경 대형성, 고객 대형성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트리스 구조는 그 두 개가 장점이죠. 단점은 뭐라고요? 듀얼 라인 오소리티,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배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팀은 상호 보완적 기능, 미술작 상호 보완적 기능, 멀티플레이어, 이 단어 꼭 써야 됩니다. 공동결정, 공동집행, 공동책임. 그러니까 다면 평가가 필요하죠. 성과급도 어떻게 줘야 돼요? 팀 성과급으로 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네트워크. 자, 보바소 아니면 림넥 줄 중에 한 명 꼭 기억하시고 학자 쓰는 것만큼 점수에 도움되는 게 없죠. 보바스와 저는 이제 림넥과 스탬프를 좀 좋아합니다. 자권목상이라는 좀 외우고 그냥 그 틀로 그냥 가는 거죠. 루저리 커플. 또 뭐라고요? 무슨 규범? 호혜 규범, 신뢰, 상호성 뭐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여러 행위자들이 분산된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있죠. 그래서 로즈와 마시라는 학자 꼭 적어주시고 이 사람들이 요 세 개를 체계적으로 했으니까
철의 삼각형은 그냥 안 좋은 걸로. 근데 분석의 틀은 자 보십시오. 자권 목상이니까 누구 거? 립넷과 스탬프의 틀로 땡땡 뭐라고요? 이런 식이죠. 로즈와 마시는 정책 네트워크를 체결했는데 이하에서는 뭐? 립넷과 스탬프의 논의에 따라서 설명하겠다. 보시면 구성원, 구조, 운영 결과 이렇게 자권 목상으로 나눠 쓰고 있죠. 그죠? 자, 됐습니다. 철의 삼각형이 꼭 써야 될 단어는 뭐라고? 다른 이해관계 배제.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의 의도적 배제. 요것이 꼭 쓰면 되겠고, 세 명의 행위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넘어가시고, 그래서 사회 민주화 다원화에 따라서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는 영국, 이슈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강조되는 개념이죠. 정책 공동체는 거기 이제 전문가 집단, 지속적이라는 거죠. 일부 집단 배제 및 출작, 일부 집단 변해. 균형적 권력 관계, 지속성. 어느 정도의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시하호로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이슈 네트워크는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 갈등이 있다는 걸 써주면 더 좋죠.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죠. 무슨 조사? 공론조사에 참여한 471명은 일단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한 번만 참여하고 끝이죠. 일시적이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등 수준이 높고 권력 관계가 불균등하다. 결과 예측하기 어렵다. 자권, 목상. 맞죠? 자권, 목상. 사실 그게 위에 이론적 배경을 배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중심 조합주의와 사회중심 이익집단의 동시극복, 방법론적으로 중범위, 거시이론의 지나친 일반화와 미시이론의 지나친 파편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아주 좋은 이론이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2004년, 다시 몇 년도요? 2004년 입시 문제에서 정책 네트워크의 무슨 배경을 쓰라? 이론적 배경을 쓰라. 이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서론에 뭐 재난지원금 이론적 배경 쓰라. 뭐 재난지원 일단 시장 실패 아니에요. 정부가 뭐 하는 거니까 무조건 써줘야지. 시장 실패. 그럼 자, 조직론이죠. 이거는 지금. 정책 네트워크는 조직론이면 무슨 실패? 관료제 병리 현상 먼저 깔아주고 관료제를 지금 벗어나는 거니까. 그럼 인사행정에서 이론적 배경은 뭐예요? 항상 쓸 수 있는 거. 직업공무원제의 한계. 이런 식으로 항상 관료제 병리 현상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국가중심 조합주의와 사회중심의 다원주의의 동시 극복이다. 그죠? 동시 극복이다. 그런 얘기 써주시면.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한다면 이론적 배경이 빵빵하죠? 그렇게 쓰면 되겠고, 현실적 배경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위커더 플러브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상호작용, 위에는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국가 독점, 조합주의, 압력다운주의, 고객다운주의. 이런 걸 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국가주도, 그죠? 조합주의, 압력, 고객 됐습니다. 주도, 압객 대충 외우시죠. 그죠? 혹시 모르니까. 그죠? 혹시 모르니까. 원체 위에 게 많이 외웠는데 최근에는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서 그죠? 좀 노기도 합니다. 자, 구현 노력. 드디어 이제 전문가 마일리지나 부처별 정책 협의체는 보내줄 때가 됐죠. 정책 디자인단이나 시빅테크도 좋고요. 시빅테크면 메르스 확산지도 또 뭐야? 요번에 마스크 시민지도, 지역혁신포럼 기억나시죠? 리빙랩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관료제. 자,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 구조적 측면에서는 구조적 특징을 써주고요. 기능적 측면에서는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 기능을 대신하는 관료제에 대한 얘기죠. 자, 외웁시다. 경제와 사회, 형식적 합리성, 아이디얼 타입. 세 단어 다시 뭐라고요? 1915년 경제와 사회에 제한된 이상형으로 제한된 관료제는 산업사회에서의 무슨 합리성? 형식 합리, 도구 합리, 수단 합리, 기능 합리, 내용 합리 같은 말입니다. 더 좋은 거는 공사 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죠.
전문계비법으로 외우는데 대충 이거 외우기 싫으면 뭐죠? 공복집 특징 쓰면 돼요. 그냥 공복집 특징 쓰면 되고 장점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단점은 자, 곧 따라서 전문화는 훈련된 문헌 누가 말했죠? 베블렌 이펙트 말했던 그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훈련된 문헌을 말했고 인간 소외 섹셔널리즘은 에세이니까 누구? 셀저닉이 말했죠. 셀저닉이 문서주의는 메르톤의 동조과잉 레드테이 법문 용례 계층제는 권위주의 피터의 원리는 무능력한 수준 따위 왜요? 계층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피터 원리가 나타나고 비정의성은 비인간화를 초래한다. 전문계비법에 따라서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 기능적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정당, 관료제국주의, 카멜레펀트, 파킨슨 법칙은 위에 써도 되겠는데 이걸 써도 되는데 여러분 관료제 병리현상은 주로 구조적 측면에서 얘기니까 구조적 측면의 얘기를 많이 써주라고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탈관료제 됐습니다. 관료제 병리현상 극복, 난제 등장, 환경변화. 이론적은 베니스의 적응적 유기적 관료제 종언론 별표 The End of Bureaucracy 가장 세게 쓴 사람이고 스펠링도 쉽죠?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의 어드호크라시 저는 린덴의 연매 없는 조직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BPR이면 요번에 행안부 업무계획에서 뭐라고요? BPR이 아니라 BPA 로봇 AI에 기초한 업무 자동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죠? 6번이 스펠링 쉽잖아요. 화이트, 변정법적 조직. 여기서 딱 봐도 변정법은 뭐겠어요? 관료제, 탈관료제를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섞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됐습니다. 하여튼,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기억하면 좋은데, 엘빈 토플러는 무조건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밑에 어드호크라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빈 토플러를 기억해줘야 되고, 탈관료제의 공통 특징은 유기적 구조니까 그냥 안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봤던 그거 반대말이죠. 현실적 논의에서 임시조직, 엘빈 토플러, 어드호크라시, 프로젝트 팀은 단기 도피 안 나타나고 타스크포스는 장기.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수능 문제 출제자라고 수능 제도 개선 위원회인데 너무 옛날 건데 코로나로 하면 요번에 지금 그 대구에 하려간 그런 거는 전형적인 프로젝트 팀이죠. 근데 뭐 지원 그런 거 있나요? 지원본부? 근데 질병관리본부는 아니죠. 질병관리본부는 관료제 내에 있으니까 그거는 임시조직이 아니죠. 무슨 협의체 국무총리가 만든 지원단 이런 거 있을 거야. 아마 찾아봐. 코비드 그게 딱 안 맞네. 그건 딱 맞네, 그죠? 대형팀 대구에 간 그 대형팀은 프로젝트 팀이죠. 그러나 타스크포스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 매트리스 팀 네트워크 넘어가시고 위원회 조직은 2017년인가요? 18년에 나왔죠. 넘어가시죠. 자, 관료제 됐고요. 예이츠 관료제적 민주주의 이거 첫 서론에서 많이 했죠. 여기는 뭘 많이 적어줘야 돼요? 2014 세월호, 2015 메르스, 2016 경주 지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료제의 어떤 비민주성 다시 뭐라고요? 관료제의 비민주성 사실 이게 괜히 녹화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이번 연도 시험 내가 수험생이 그냥 어떻게 해요? 검찰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쓰겠어.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검찰이 지금 하고 지금 이 문제가 대의민주 그런 식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걸 썼으면 싶을 것 같습니다. 예의체를 쓰면요, 거기 한 동그라미 1, 2, 3, 4번에 예를 들면 갈등조정기구, 시민감사기구, 대민서비스기구 이런 것들 좀 기획 능력을 강조하는 거는 관료제적이잖아요. 근데 시민감사기구나 갈등조정기구나 시민서비스처를 넣는 것은 민주주의 요소죠. 관료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슨 요소를 도입하자?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이죠. 자, 가시죠. 조직과 환경입니다. 소극은 분비형 예성이고요. 적극은 쟁의, 흡수, 합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계약이라는 게 MOU 아니에요, MOU. MOU가 이제 여러분, 민관 무슨 협업을 하면 뭘 체결해요? MOU를 체결하죠. 바로 그것이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죠. 왜?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해보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RDT에서 써야 될 게 뭐라고요?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 계약. 됐습니다. 요즘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게 가장 많이 행사하는 게 뭡니까? 권위주의죠. 인사상 통제, 재정상 통제, 행정상 통제가 전형적인 권위주의죠. 명령을 통해서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정론 됐습니다. SCT는 컨텐저 시어리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PT, 조직군 생태학 별표. 제가 이게 학자를 못 적었는데 하도 칸이 부족해서 학자 쓰시고 일단 학자 한 명 쓰시고 자 핵심 단어 뭡니까?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영어로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니트 틈새 한번 써주시고 그죠? 그래서 환경이 조직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거죠. 재벌 쓰시죠. 재벌. 우리나라 재벌이 효율적이어 살아남은 게 아니라 무슨 환경?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이 살아남게 했다는 것이고 자 제도화 이론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유자 생존이죠. 동형화. 이거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같기 때문에 그냥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그대로 쓰면 되죠. 가시죠. 문화적 인지 쓰시고 하살표 적절성 쓰시고 하살표 정당성 쓰시고 하살표 동형화 쓰면 되죠. 순서 들어가 볼까요? 문화적 인지를 통해 이 상황에서 가장 무슨 행동?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래서 제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제도 동형화입니다. 넘어가시죠. 임의론에서는 이 두 개, SCT는 됐습니다. 임의론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챈들러 명제 아십니까? 선, 전략, 후 구조. 됐습니다. 일반 환경 별표 분비형 예성이죠. 소극적 전략입니다. 그죠? 분비형 현상, 분류, 비축, 예측, 성장. 됐습니다. 분비형 예성이죠. 제가 보기에는 재정 건전성이 전형적인 소극적 전략이죠. 계속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고. RDT는 가시죠. 통제력, 제어력이라는 좀 공격적인 단어. 그래서 내부의 의사결정과 전략에 따라서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데 내부의 의사결정과 전략이 밑에 나와 있네요.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계, 쟁의, 흡수, 합계. 맞죠? 차이는 뭐라고요? 무슨 환경? 과업 환경과 관계. 일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관리자의 소극적 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SCT고 RDT는 과업 환경과 관계 속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가시죠. 쟁의, 흡수, 합계를 연구한다는 거죠. 학자 제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거 안개노트 만들때 요 공간에 그죠? 한번 건들면 막 또 하루 보내야 되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학자 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 PT하고 SCT하고 RDT밖에 안 나올 거야 아마. 그죠? 학자. 제도화 이론. 그렇죠. 제도화 이론 다시 돌아가세요. 환경부라고 쓰시고 여가부. 어떻게 말하면 질병관리청도 제도화 이론을 설명할 수 있죠. 지금 사회문화적으로 어떻습니까? 질병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한번 해야 된다는 이미 사회문화가 형성됐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적절한 행동으로서 질병관리청 또는 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제임스 무어의 혁신 생태계 또는 에코시스템, 조직 생태 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상이한 조직들이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협력. 제가 답안에 썼던 게 뭐라고요? 이 코비드 대응에 중앙지방 또는 민간과 또는 시민 사이에 이러한 협력 체계가 상이한 조직들 사이에서 협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썼죠. 그죠? 지속 가능한 협력. 그거는 무슨 이론이 맞다? 제임스 무어의 조직 생태 시스템. 이른바 혁신 생태계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반이의 자원 기반 관점. 내부 동그라미. 왜 환경을 따라잡거나 제어하거나 다른 환경과 살아남는 걸 만드냐? 우리가 잘나면 환경이 우리한테 와서 고개 숙일 것이다 라는 우리 가진 내부의 자원이 LK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뭐요? L, 희소대모, 특비.
이게 인사행정에 가면 뭡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이론적 배경이죠. 우리 인적 자원이 아주 우수해지면 우리가 환경을 눈치 안 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갑시다. 지식정보사회 또는 지능정보사회. 자, 이거는 두 개를 무조건 해야죠. 매시, 팀, 자비. 가로 열고 내면의 틀, 전체적 사고, 팀으로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비전을 공유한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가장 이쁘게 쓰는 분은 뭐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해서 이때 그냥 센지라는 학자를 써주고 구체적인 방안을 쓸 때 그냥 이때 캐틀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캐틀은 인민실습제를 강조했는데 이 안에서는 뭐요? 구조적 측면과 무슨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여기서 인민 실습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유기적 구조 이렇게 해서 개동세, 집어개, 괄관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그대로 인민 실습제 그렇죠? 1. 인센티브 2. 민간 네트워크 3. 실수권 허용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한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이런 걸 쓰는 건 좋은데 딱 이론적 틀에 맞춰서 쓰는 게 좋죠. 지역 딱 보면 지금 떠오르는 게 지역 혁신 포럼, 뭐 시빅 테크, 지역 혁신 포럼 이런 것들도 써도 좋겠고 인센티브는 적극 행정 면책 요걸 실수권 허용에 쓸 게 없으니까 적극 면책을 쓰시고 인센티브는 경제보상, 비경제보상 경제보상으로서의 뭐 성과급, 비경제보상으로서 무슨 선택권, 보직 선택권, 공무원 명예의 전당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화 됐습니다. 인센티브 자 인센티브는 다시 비경제 쓰시고 보직 선택권 쓰시고 성진 우대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성진 우대 이런 것도 쓰고 민관 네트워크는 우리 시빅 테크 또는 메르스 학산지도 시민지도 뭐 이런 것들로 쓰면 되겠고 국민 생각함 같은 것도 좋죠. 국민 생각함이 정책 디자인단이잖아요. 그죠? 정책 디자인단이니까 국민 생각함도 좋고 실수권 허용은 적극 면책이죠. 이런 건 안 좋은데 그죠? 이번에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소극 행정 처벌, 적극 행정 면책 이런 건 좀 모르겠습니다.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화 이 경우에는 이제 KMC 또는 KMS 대기 행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의무적으로 뭐 하자 액션 러닝을 하는가 액션 러닝이 딱 좋죠. 왜요? 리얼 프로블럼이 시스템 띵킹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조직 전반에 걸쳐 있죠. 학습팀을 어떻게 구성하죠?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무슨 띵킹을 자극해요? 팀 러닝을 자극하고 문제를 보는 새로운 멘탈 모델링을 시켜주죠. 자기 개발도 촉진시켜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 자 지식관리는 암형 가시죠. 암형 일단 암형 무조건 써야 되죠. 암형 텍시드 스펠링 쉽잖아요. 형식지는 익스플리시트 쉽습니다. 자 그래서 세시는 잘 아시죠? 세시 사회화 찾았습니까? 사회화는 위에다가 암 하살표 암 쓰시고 빨리빨리 외부화는 암 하살표 형 결합하는 형 하살표 형 내부화는 형 하살표 암 그렇게 그냥 대충 쓰시면 되겠고 미드업 다운 중간 관리자 주도의 관리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 그냥 이걸 설마 이걸 쓰라고 놓겠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세스에 논학가에 의하면 지식은 어떻게 나온다? 암묵지와 형식지 암묵지가 이거 뭐라고요? 체화된 지식 가로 닫고 형식지 뭐라고요? 외부화된 지식 가로 닫고 그래서 지식 순환 가로 이거 뭐라고요? 세스 써주고 빨리 미드업 다운 써주고 하이퍼 텍스트 조직 써주고 강조한다. 아는 거 그냥 자랑하면 돼요. 알았죠? 이 틀로 쓰지 않은 이상은 그냥 학습 학습은 뭐야? 이론적 배경 누구요? 센GI 5가지 훈련 2. 논학과의 학습 관료제 어차피 우리가 방향은 뭐로 쓰기로 마음먹어 놨어요. 캐틀로 쓰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 그냥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고 혼돈 이론입니다. 혼돈의 발생 됐죠. 그리고 혼돈의 발생에
워드를 잘 못해가지고, 그죠? disorder라고 쓰든, 일단 다 쓰고 봐요. 그 다음에, 질서 형성이 나와 있죠. order죠, order. 이 단어가 잘 안 놀려면 이게, irregular, regular. 이게 훨씬 더 느낌이 좋죠. 뭐라고요? 불규칙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거죠. 불규칙의 규칙성. 다시 뭐라고요? 불규칙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디소더고, 이게 카오스죠. 케이아스, 그죠? 왜 그러면 세상이 갑자기 불규칙이 일어나느냐? 바로 비선형적 변화와 나비 효과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규칙을 찾아가느냐? 바로 공진화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공진화와 상호, 자기조직화, 가필체학. 이 암기법까지 여러분들이 듣게 되다니. 여러분은 진짜 고수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안 놓을 것 같으니까 보통 넘어가잖아요. 다시 정확히 해줘. 질서를 내포한. 이거 써주면 진짜 선생님들 책에서 이거 엄청 강조하죠. 야, 이거는 그냥 혼돈이 아니야. 뭐라고요? 질서를 내포한,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혼돈이라는 거죠. irregular, regular. 딱 이건 한번 놓을 일은 없습니다. 사실. 놓으면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적 변화, 코비드 이렇게 해서 이거 레귤러 공진화해서 자기 조직화가 되고 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카오스 이론은 그렇죠. 원인을 쓸 때는 이쪽으로 쓰고, 그렇죠. 해결책을 쓸 때는 이쪽으로 쓰면 되죠. 다 맞아요. 학습 조직의 카오스 조직적인 뭐라고? 공진화를 할 수 있도록 뭐 민과 관이 또는 관과 관이 서로가 서로를 섞어주면 되고, 자기 조직화, 가배성을 설치해줘. 필요 최소한의 규칙만 만들어주고, 필요 다양성,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주고, 학습의 원리를 내재해주면 그냥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학습해 나갈 거야 라는 얘기인데, 뭐 깊게 보지는 맙시다. 뭐 별도로 놓지는 않을 테니까. 최근에 그 대학목에서 홀라크러시가 나와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죠. 하위 단위가 각자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조직 목적의 의존적인 형태, 무슨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이고 자급자족의 단위면서도 더 큰 전체에 의존하는 단위입니다. 뭐 대충 아무거나 보시면 자포스, 밑줄 짭. 아마존이 유일하게 못 이긴 업체가 자포스죠. 자포스가 바로 요 홀라크라시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그냥 핵심 단어는 뭐야? 노 매니저. 관리자가 없으니까 지시 통제가 없다는 거죠. 즉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 하이라키, 상명하복의 계층제도 없어요. 됐습니다. 이런 홀라크라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공공조직에서는 위험할 것 같고, 이제 보통은 카오스가 좋은 게, 보통 뭐 행정이 야 왜 이렇게 혼란을 왜 이렇게 다 제대로 좀 그죠?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랬을 때 이 질서를 찾아가는 메커니즘이 지금 부족했거나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돼요.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그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조직 구조론을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